얘 그냥 풀어놓으면 얘가 그거는 얘 강아지 줄 알고 하고 놀고 있어. 얘가 풀어놓으면 엄청 얘가 잘하는데? 뭔가 광이 나는 것 같긴. 진짜네. 바닥이 뽀득뽀득. 뽀득뽀득하니까. 근데 너무 좋다. 사줘 주연. 제가 이걸로 반려동물의 똥처럼 길바닥에 뿌려놔 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제가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보통 로봇 청소기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손을 안 대고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잘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왜냐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로봇 청소기 사주겠다고 그러면은 잠깐 동안 그래? 이러다가 결국은 아니야, 사지 마, 이렇게 하시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얘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디 걸려가지고 막 끼어있거나 그러면 또 가서 빼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이런 거 너무 귀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얘가 청소가 잘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으셔가지고 결국 계속 구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써보고 여러분께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로보락이라는 브랜드의 로봇 청소기예요. 100만 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기도 한 샤오미 로보락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져온 모델은 S6 Max V라는 모델인데, 지난 4월 달에 S5 Max가 나왔었어요. 그때도 되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사물 인식 능력도 더 좋아지고 그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흡입력도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직접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로봇 청소기 고를 때 보셔야 되는 좀 기술적인 중요한 포인트들도 짚어드리고, 얘가 또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일단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뜯어보겠습니다. 따란. 오, 무슨 받침대가 있는데? 얘는 그 충전기랑 같이 바닥에 까는 매트인가봐요. 방습 매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거는 충전기에 꽂는 케이블, 그리고 얘는 딱 봐도 필터네, 필터. 물 세척을 할 수 있는 E11 등급 헤파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95% 정도까지 걸러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물걸레입니다. 따란. 얘를 바닥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쓸고 다닐 수 있게 물걸레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또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무거워.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청소기 본품이 이렇게 나왔고요. 충전기, 이렇게 충전용 독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로 애가 이렇게 올롤롤롤 하고 가가지고 널컥 하고 충전을 하는 청소기 밥 주는 곳입니다. 얘를 이따가 이 케이블이랑 연결을 해서 벽에다 꽂아놓고 사용을 할 거예요. 제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앞에 보니까 리액티브 AI라고 해가지고 주변 이미지를 캡처하여 기기가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티커를 떼면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구나. 보통 LDS라고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주변 사물들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 채널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 있잖아요. 그 라이다 센서와 동일한 방식의 센서가 적용이 돼서 이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주변을 막 돌아다닐 때 레이저를 가지고 주변에 어떤 사물들이 있고 또 거리가 어떤지, 뭐 높이가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얘네가 이렇게 피해가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이 LDS 센서는 로봇 청소기 구입할 때 꼭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로봇 청소기가 사물을 인식하는데 엄청 큰 차이를 주거든요. 아무래도 LDS 센서는 레이저를 가지고 사물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뭐 엄청 어두운 곳에서도 엄청 밝은 곳에서도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청소기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LDS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윗부분에 달려서 이렇게 주변으로 막 레이저를 쏘면서 사물을 인식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 S6 Max V 같은 경우에는 LDS 센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보시다시피. 근데 사실 LDS 센서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LDS도 벽이라든가 뭐 큰 장애물들, 좀
큰 장애물들 이런 것들은 잘 피해가는데 정말 작은 물건들 막 USB 이런 조그마한 물건들 그런 것까지는 얘가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물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아예 사물을 직접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적혀있던 리액티브 AI는요, 로봇 청소기가 집안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애물들을 인식할 때 이 인식한 장애물들의 원근감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청소 횟수를 반복하면 할수록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도 더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능력치가 높아지는 반응형 AI인 거죠. SLAM이라는 센서도 들어가는데요. 이건 청소기의 위치를 담당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고 얘가 돌아다니는 데 사용되는 2개의 센서와 2개의 카메라. 사물 인식에 있어서는 필요한 스펙은 정말 다 갖춘 제품인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는 정말 혼자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물 인식에 있어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이 제품 아니더라도 로봇 청소기 구입하실 때 이런 센서나 카메라 같은 부분은 꼭 한번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 바퀴가 있고요. 얘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턱을 만났을 때 얘가 좀 충격을 덜 받도록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앞에가 부딪혀도 덜컹덜컹하고 이제 이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눌릴 수 있는 충격 방지용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얘가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먹는 메인 브러쉬와 청소 구멍, 그리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그맣게 여기 하나, 총 6개의 추락 방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추락해. 그러면 이제 다시 엄마야 하고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추락 방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통은 물통이에요. 이 물걸레 모듈을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물걸레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손가락으로 잡아서 빼면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이쪽에다가 물 넣는 구멍을 열어서 여기다가 물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지통 같은 경우는 이게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 커버를 여시면 이 부분이 지금 먼지통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잡아 빼주시면 필터랑 같이 먼지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충전기 설치해서 밥을 먹이러 가볼게요. 충전기는 설치를 했고 충전기로 보내볼게요. 충전기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 집으로 돌아가. 이거 약간 주차하는 것 같다. 잘 안 맞았나 봐요. 오. 충전 중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서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한번 이렇게 풀 충전을 하고 나면 최대 3시간까지 청소를 할 수가 있고요. 3시간 동안 약 72평 정도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긴 합니다. 거기에 스마트 탑업 충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정된 면적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배터리 용량만 딱 계산해서 그만큼만 충전을 하고 청소를 시작하는 기능이에요. 딱 필요한 만큼 충전하고 나면 바로 청소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로보락 앱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청소를 시작하고 나면 라이다 센서로 먼저 청소 영역을 전체적으로 스캔한 다음에 알아서 청소 경로를 설정합니다. 먼저 이렇게 청소 영역의 가장자리부터 따라서 청소를 한 다음에 이 영역 내에서 리을자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줍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빠뜨리는 부분 없이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 물체와 마주치고 나면 자동으로 물건을 인식해서 피해가는데요. 신발도 피해가고 이런 받침대나 케이블 같은 것도 알아서 잘 피해갑니다. 아빠가 여기 찍혔는데? 이 제품은 반려동물의 배설물도 알아서 피해간다고 해서 제가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따란! 반려동물의 똥을 대신해줄 찰흙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로 반려동물의 똥처럼 길바닥에 뿌려놔 볼게요. 똥을 피하게 하려면 설정에서 카메라 기능, 요 카메라 기능으로 간 다음에 애완동물 상세 정보 요거를 얘로 해놔야 돼요. 오케이. 이게 실제 배설물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막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휴지심으로도 배설물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그냥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혹시나 바닥 색깔과 물체의 색깔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하얀 바닥에다가도 놓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배설물의 형태도 다양하고 또 색깔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무턱대고 믿고 사용하기에는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체 인식할 때 살짝 보셨겠지만 이 제품은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종의 CCTV로서의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서 원격 조정 기능으로 들어가 보시면 청소기가 이동하면서 카메라로 보는 모습들을 핸드폰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청소기가 구동될 때 집에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직접 보면서 청소를 시킬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를 멀리 있어도 집안에 울려 퍼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 버튼을 길게 누르고 나 주연이야 집에 잘 있지? 떼어주면 청소기에서 내 목소리가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반려동물이 있다면 들려주고 싶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을 스캔한다고 하면 보안이 걱정될 수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처음에 청소 영역 설정할 때만 전체적으로 공간 스캔을 하고 카메라로 보는 것들은 그때그때 청소를 하자마자 즉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청소기가 자기가 본 장면들을 아예 저장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볼 수는 있지만 뭐 따로 저장이 되거나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 관련 기능을 아예 꺼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정으로 가셔서 카메라를 끄고 사용하시면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야? 물걸레 하는 거야? 어머 좋네. 물걸레 모듈을 물통에 끼워주면 자동으로 물걸레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모피모드 준비. 걸레가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 물걸레 모듈에 딸깍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스프링이 눌리는 힘으로 바닥을 딱 누르면서 걸레질을 하기 때문에 더 빡빡 닦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세게 닦길 원하신다면 이쪽에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두께를 늘려주면 도움이 좀 되겠죠? 물걸레는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빼내신 다음에 여기 찍찍이가 있어요. 이 찍찍이를 그냥 떼서 이걸 이렇게 쓱 빼시면 또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끼울 때는 그냥 끝에다 이렇게 끼워서 쭉 넣고 다시 쭉 짜란! 또 추락 방지 센서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절벽 근처로는 한 발짝도 나가질 않더라고요. 아주 안심입니다. 진공청소 모드는 총 5단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조용한 모드에서는 나름대로 조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편이고 최대 흡입 시에는 꽤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청소 효율을 원하신다면 밸런스 모드 정도로 해놓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과자가루를 마구마구 뿌려도 봤는데요. 밸런스 모드로 돌려봤더니 한번 쓱싹 지나가고 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청소 기능 자체는 상당히 훌륭했어요. 물걸레를 장착한 상태로 밸런스 모드로 해서 거실부터 부엌까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얘 그냥 풀어놓으면은 얘가 그러면 얘는 강아지인 줄 알고 얘가 풀어놓으면 엄청 얘가 잘하는데 깨끗해 바닥이. 깨끗해? 뽀득뽀득해. 나 만족해. 뭔가 광이 나는 것 같긴. 진짜네? 바닥이 뽀득뽀득하네. 뽀득뽀득하니까 얼룩이 없다니까. 힘들여서 걸레질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사전은 난 쓴다. 알아서 사줘. 어머 나 찍는 거야? 필요해? 필요해. 너무 좋아. 바닥이 너무 깨끗해. 사줘 주연아. 제가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아쉬웠던 점들 이야기해드릴게요. 우선 장점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제어가 되니까 종종 먼지통만 비워주고 물걸레질 하고 싶을 때는 물통 채워주고 뭐 걸레 끼워주고 이 정도만 관리를 하면 돼서 일반 진공청소기 돌릴 때처럼 내가 시간을 들이거나 힘을 들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에서 보면 청소 예약 기능도 있어서 충전만 제대로 돼 있으면 나는 내 할 일 하고 제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좋았던 점은 침대 밑이라든가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스툴 밑이라던가 테이블 밑이라던가 이런 곳들도 알아서 그냥 들어가서 다 닦고 나오니까 허리 막 숙여서 힘들게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집 전체의 지도만 형성해 놓은 상태라면 방별로 선택적으로 청소를 시킬 수도 있고, 청소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영역이나 물걸레질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영역을 청소 금지 구역으로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쟤도 가끔 오류가 발생하긴 하거든요. 어디에 걸려서 못 나오거나 이럴 때 10분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일시정지를 해주기 때문에 외출 중이더라도 얘가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고 있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얘가 생각보다 크기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의자랑 테이블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벽과 장롱 사이, 얘가 들어갈 수 없는 한 이 정도 너비 이하의 공간에는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너비가 그렇게 좁은 틈이 아니잖아요. 이런 공간들은 따로 또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일반 청소기는 내가 직접 들고 이렇게 쭉쭉쭉쭉 밀면 되다 보니까 방 하나 청소하는데 거의 2-3분 정도면은 금방 후딱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시간이 한 3배 정도는 더 걸리는 편이라서 급하게 막 청소를 해야 될 때는 맞지 않을 것 같고, 평소에 그냥 돌려놓고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모드가 굉장히 쓸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빡빡 닦아주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저 물걸레 모듈 자체에 있는 물걸레가 좀 얇기도 하고,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걸 밀고 다니다 보니까 좀 끈적거리는 액체나 소스, 많은 양의 액체, 이런 걸 닦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다른 손걸레질로 좀 한번 훑으신 다음에 청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로보락의 S6 Max V라는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로봇 청소기나 가전제품도 좀 더 다양하게 써보고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